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리브영이 5월 첫째 주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매출이 3배 증가했습니다. 제주는 특히 6배로 늘면서 화장품주들 주목받는 가운데 오늘 삐아, CNC 인터내셔널 등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철강을 포함한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대해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하이스틸, 신스틸 등이 상승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다현 학생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특별 장학생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성규 강사님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저희 1타 강사 김성규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수급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또 매일 아침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좀 잘 나아가고 싶다는 분들 모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내 시장 오전장 마감했는데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전문가님과 실시간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20포인트 이상 빠져서 좀 놀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난 이틀 전 물량을 엄청나게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들, 이들의 물량이 소화가 하루에 끝나지 않고 지금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혼조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일단은 바닥을 조금씩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것들은 역시 그래도 물량이 얼마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오후에 시장에 반등이 들어올 것인가? 어제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전약 후강, 그래서 오후장에 오히려 강하게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장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코스피에서는 현재 외국인은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략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현재 코스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여기 보면은 양봉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쩌면 양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스틸, 즉 철강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섹터들이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약간의 손바뀜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개인들이 또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이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지만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강한 자금이 유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맞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두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음봉으로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빠지는 모습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지금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서로 쭉 뺏고 뺏기는 그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물량을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금 물량을 빨아들이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전장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이 주식시장은 마지막에 3시 30분 종칠 때까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SK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 약간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18만 원대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 말씀드렸죠. 17만 9,600원에서 현재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5일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래도 어떻게든 추세 자체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만 1,100원에서 17만 9,600원, 즉 18만 원대까지 이 사이의 횡보 라인을 계속 지켜가면서 가고 있는 이 자리는 사실은 SK하이닉스는 고점이거든요. 잠시 한번 밀어서 보면은 이 자리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최고점이 18만 8,800원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한 19만 원대까지 잠깐 이렇게 피크로 튀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SK하이닉스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더 안정이 되어야 되냐? 바로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TSMC,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AI 반도체들의 전망이 앞으로 더 좋아야 되는데 현재 1분기 전망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더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은 어찌됐든 현재 그 춘추전국으로 퍼져 있는 이 AI 관련 종목들, 지금 기술주들이 각자가 자기들이 필요한 AI 반도체는 자기들이 설계해서 쓰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SK하이닉스의 HBM,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지켜봐야 될 거는 한번 보죠. LB인베스트먼트 지금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가 올라가 있는 모습. 자, 오늘도 이렇게 됐고 어제 이렇게 됐고 오늘도 이렇게 거의 뭐 점상에 가깝게 올라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아부다비 쪽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엄청난 자금들이 이번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이게 거의 조금 황당할 정도로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급등하는 특히나 이런 VC 투자를 할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고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전체적으로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저희 회복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교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클래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시장에서 이슈 포인트들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투자스쿨 첫 번째 뉴스타임을 보도록 하죠. 오늘 장만이 이슈를 분석하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 광노정 대표이사 이야기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전기 먹는 아마,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 갈 거리 잃은 돈, 자, 금융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자, IRA 관련된 종목,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CEO께서 올해 HBM은 완판, 거기다가 내년 물량도 솔드아웃. 매진이란 얘기죠. 매진 다 팔렸다. 예. 다 팔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형 메모리, 즉 HBM 5세대죠. HBM3E. HBM3E는 이제는 자, 내년까지는 이미 엔비디아가 다 입도 선매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만들기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차세대 기술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해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HBM 제조 기술이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12단 완성했고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이제 16단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기술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자, 이게 왜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까지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로 따라가면서 HB3를 만들었습니다. HBM3죠. 3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SK는 8단만 하지만 우리는 12단을 만듭니다. 이러고서는 여기서 이제 약간 신경을 긁었죠. 신경을 긁고 났더니 SK는 뭐라 그랬냐? 아, 우리도 12단 만든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여기서 16단까지도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높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달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HBM 메모리, 즉 고대형 메모리는 특징이 뭐다? 바로 위로 쌓아 올리는 거라 그랬죠. 스택업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얇은 것들을 위로 해가지고서는 몇 층을 쌓아 올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지금 현재는 8층짜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다시 50% 증강해서 12층짜리 HBM을 만들고, 자, 그런데 이번엔 SK하이닉스 뭐냐? 여기에서 2배 큰 16층짜리 16단 요 HBM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율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딴 게 아니라, 자, 바로 이거죠. 자, 층을 올릴 때 뭘로 붙이느냐? 자, 이거를 수지로 붙이느냐 아니면은 필름으로 붙이느냐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수지로 붙이는 거를 가지고서는 하는 거냐 필름으로 하는 거냐,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차이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기술은 오히려 수율을 높일 수 있다. 자, 수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특히 특징이다. 그래서 휘어짐이 없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해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퀄리티, 즉 품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다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자, 하나의 제품에다가 한 개의 제품에 두 개의 공정, 그 다음에 다수 고객에 이제 이거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I가 앞으로 입도 선매가 들어가는 상황. 지금 엔비디아 혼자서 거의 다 HBM 메모리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인텔, 그 다음에 자, 아마존, 구글, 자, 알파벳이죠?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com, 아마존, 그리고 어제는 또 누가까지냐? 애플까지, AAPL. 얘네들이 전부 다 잠재 고객이죠. 예. 얘네들이 잠재 고객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메타 플랫폼스. 이것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먹는 아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더욱더 불타오르네. 지금까지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들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죠. 데이터 센터 하나가 모든 거를 바꿨다. 자,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IT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종의 이전에 있었던 오일
오일 쇼크급의 그 상황에 와 있다. 지금은 뭐냐? 일렉트릭 쇼크입니다. 전기 쇼크. 전력이 앞으로 더 부족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름이 되면서 에어컨 써야죠. 이것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데이터 센터 돌아가야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쓰는 거는 또 산업 현장은 또 돌아가야죠.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조용히 있던 이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전기, 상업용 전기들이 앞으로 더 많이 폭증할 거니까 이런 거에 따랐을 때는 결국은 전력은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서 또 더 추가되는 거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전기차 충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자, 전기차에도 한 대당 최소 60kW, 65kW, 많게는 90kW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죠. 그 전기차에도 전기를 충전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난방. 전기로 난방하는 사람들이 특히 늘어났고, 요즘은 심야 전력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난방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들,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 풍력, 그 다음에 원전, 또 뭐가 있을까요? 가스, 천연가스. 그럼 또 뭐를 봐야 될까요? 수소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중에서 어떤 부분? ESS. 자, 이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2차 전지. 이때 2차 전지가 움직입니다. 자, 2차 전지가 ESS가 움직이는 이 순간에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된다. 즉, 이제는 옛날에는 오일 쇼크 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세상이 전기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전력 쇼크가 한 번은 반드시 올 것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자, 갈 곳 없는 돈은 은행으로. 자,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자, 이번 주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도대체가 돈을 투자할 곳이 없네. 투자할 곳이 없다. 곳이 없다. 나 너무 돈이 남아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사실입니다. 왜? 전 세계는 유동성을 2008년도 이전에 08년도 대비했을 때 4배 이상 지금 유동성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비했을 때 물가가 4배 이상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최대한 오히려 물가를 억제를 해가면서, 그리고 QT, 즉 양적 축소, 쉽게 얘기해가지고 시중에 돌고 있는 엄청난 돈들을 지금 어떻게든 흡수를 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돌고 있고, 이 현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결국은 갈 데가 없는데 지금 금리가 그나마 높으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갔냐?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 주세요 하고 달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줘야 되는 것을, 그걸 요구불예금이라고 불러요. 자, 요 요구불예금만 지금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서 25조 원 이상 증가했다. 즉 지금 600조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25조 원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대략 한 3% 이상의 이 현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금리 0.1%까지 일단은 공짜 예금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거의 요구불 예금들은 거의 0.1%, 연리 0.1%니까 여기에 이자가 거의 안 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 주세요 그러고 들어가 있는 예금이 이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자, 시장이 주식과 암호화폐, 부동산 등이 조금씩 약세를 보이니까 이 자금들이 일단 은행에 있다가 안전자산으로, 즉 어떻게 보면은 국채 아니면은 금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안전자산, 은이라든가 원자재, 그중에서도 백금, 이런 종류 같은 희귀금속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몰릴 확률이 앞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뭔가 좀 돈이 된다 싶으면은 이제부터는 핫머니들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움직이는 그러는 트렌드가 생겼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 966조 원이 사라질까? 자,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요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가지고 만약에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다시금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게 폐기가 될 것이냐. 폐기할 수는 없죠. 왜? 국회에서는 이미 통과시켰고 국회 통과 해서 지금 뭐냐? 예산안이 잡혀 있어요. 예산 배정이 되는 건데 배정이 된 이것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국회가 다시 법 해가지고서는 야 이건 우리가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니까 없애자 이러고서는 그러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진 예산은 집행하고 소진할 때까지 집행 소진까지는 일단은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HBM의 가격 인상 속에 나날이 성장 중인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태양광입니다. AI의 성장 속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금리 인상 불안감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안전 자산들이 모두 은행에 묶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선에 따라서 이 미국의 기후 변화 등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투자 방안 IRA 행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이슈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종목 선정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이 테마와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이슈들과 관련해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의 머니 원픽 테마를 보면은 첫 번째 SK하이닉스. 자, 어제 나왔던 거 삼성전자하고 삼전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 두 개의 큰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종종 얘기를 할 거니까 얘는 오늘은 생략해도 될 것 같죠? 자,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요걸 가지고서 테마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은행주. 은행은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저 PBR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에 연결이 돼가지고 여전히 많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IRA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연결돼 있죠.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제대로 좀 더 심화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장만이 이슈. 자, 전기 먹는 아마 덕분에 활활 타오르네. 자, 우리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결국은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이제는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다.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게 정말로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SNS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우리의 동영상들 보고 있는 것들. 이게 가장 큰 쇼츠부터 짤을 비롯한 수많은 동영상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금 많이 좌우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겐 이것이 아주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테마 결국은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해양구조물, 해상풍력, 그 다음에 해상태양광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퓨얼셀. 자, 요즘 들어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SOFC인가요? 예.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때 제가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누가 뭐라 그래도 데이터 센터의 증가입니다. 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인터넷만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전력이 크게 소모되는 그 분기점은 어디였느냐? 바로 전기차.
자, 전기차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특히나 이거의 원흉은 바로 누구냐? 일론 머스크 우리의 머사장님께서 자, 이 전기차를 상용화하고 판매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전력은 증가했고 이 전력을 증가시킨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왔느냐?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것들, 즉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가 뭐가 나왔냐?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서는 훌루,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뭐 PT빙, 뭐 여러 가지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 그다음 또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느냐? 또 여기에서 플랫폼들. 각종 플랫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뭐가 됐냐? 이전에는 그냥 문자라든가 단순한 데이터만 들어간데 이제는 이미지와 그다음에 동영상, 이 큰 덩치가 큰 이런 데이터들의 소비가 늘어났다. 그것이 업무용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의 생활, 그중에서도 오락에 특히나 많이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현재까지는 여유 있게 만들어놨던 지금까지 생활에서는 여유가 있었던 이 전력이 이제는 정말로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연료, 화석 연료는 이제는 더 이상은 떼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일단 한번 우리가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 그러죠. 제가 잠깐 한번 라틴어로 말씀드렸지만 르 게스타이 그럽니다. 르 게스타이.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우리의 생활 습관 혹은 생활 방식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든 양식들이 갑자기 바뀌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것을 갑작스럽게 다시 옛날로 돌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즉, 지금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전력 소비 생활을 들어갔단 말이죠. 전력을 소비하는 생활로 들어갔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말이라든가 그 이런 그 가축을 이용했던 거에서 기름을 이용한 자동차가 나온 것이 하나의 혁명이었다면 이제는 전력이 생활의 모든 것을 커버하는 그런 전력 생활로 인간의 그 생활 습관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단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탄소 때문에 더 이상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공해 혹은 친환경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전을 일단은 2대 축으로 해서 우선은 브릿지 즉 중간 가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기서 문제는 뭐냐?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 선진국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현재는 전환율이 30%까지 올라가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현재까지 했을 때 9%대.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4%대였어요. 4%에서 9%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머니 포인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새로운 IT 시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위한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나온다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신개념 반도체 즉 IT 관련된 것 뉴럴 프로세싱 유닛 즉 인간의 신경망을 똑같이 닮은 신경망 처리형 그런 데이터 반도체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개념은 나왔는데 이것이 상용화되고 정말 실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과도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NPU를 개발하고 있지만은 NPU가 아직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 기반 AI 프로세서가 나오는 거죠. AI 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이 AI 보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먹는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로 반도체 보드인지 아니면 헤어드라이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전력, 저발열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반도체의 트렌드가 바뀔 거란 얘기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두 가지,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만 우선은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첫 번째 하나솔루션, 뭐 이거 말고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 이 OCI 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 즉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큐셀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저는 일단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웅, 요 두 가지 종목을 지금 이제 보게 된 거죠. 요거는 시총에서는 서로 이제 상극이죠. 하나는 대형주, 하나는 소형주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솔루션, 조지아주, 미국의 조지아주의 카터스빌 공장에 이제 드디어 태양광 판넬, PV라 그럽니다. 포토볼라틱 파넬을 드디어 만드는 공장을 가동을 했다. 태양광 판넬이 드디어 여기서 가동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떨어지다가 드디어 여기서 추세를 서서히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미 봐서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이미 한참 바닥이죠. 더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여지가 없다. 거기다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 물량들,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이 쭉 깔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하나솔루션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추세 전환 중이지 전환을 했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어디까지? 전에 있던 자리 15,000원짜리 이하로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태웅. 철강 관련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라운드 볼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제들을 만드는 거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풍력 관련되어 있는 부품, 특히나 해상풍력, 구조물 거기에 대한 부품 제조를 이제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다. 3주 전에 나온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최근 들어 횡보를 탈출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중이지 준비가 아니고 탈출했다도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도 아니고 그다음 준비를 하려는 중이다. 자, 이 태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뭐냐? 장기간 거래가 정지. 여기 보면 거의 1년 정도 거의 정지 먹었었죠. 그것 덕분에 아주 이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정지를 먹으면 상장 폐지의 공포, 상폐의 공포가 나오죠. 상폐의 공포에 많은 그 주주님들께서 힘들어 하시죠. 1년을 끌었으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자,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래가 재개돼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쌍봉 라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이 자리 25,000원 라인 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로서 여러분이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러면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가 조금 멈추고 반등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 그러면은 단기로 가든가 아니면은 초장기로 해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공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일 확률이 가장 높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테마는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최근에 전력 소비와 AI 수요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뭐 태양광이나 원전 등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테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혹은 아주 단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저희가 최근에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G7에서도 뭐 탄소나 화석 연료를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전이나 말씀 주신 태양광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종목들 사실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라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 중에서는 뭘 고르면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종목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대형주, 하나는 소형이에요. 자, 그러면 자금에 대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거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장에서 원픽으로 한다면은 여러분의 자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눠지겠죠.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절대 강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특히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뭐가 중요하냐? 모노실리콘. 자, 단결정이라 그러죠. 단결정 실리콘에 대해서 강한 회사가 정말 강한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을 만들죠. 즉 다결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요즘은 다결정, 즉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들을 쓰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쓰려고 그러면 결국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노실리콘을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 패널의 절대 강자인 하나솔루션, 특히나 독일계 회사였던 큐셀을 지금 인수해서 가지고 있죠. 큐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묻어놓고 장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기로 보시다가 자칫하다가는 이 종목은 현재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태웅. 여기는 일단은 소액입니다. 대략 한 시총 2,200억 정도 되는 소규모 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철강에서 해상풍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해상풍력 이외에도 앞으로 봤을 때 태양광에서도 스탠드. 자, 패널이 있으면 패널 세우는 구조물이 있어야겠죠. 그 패널 구조물 스탠드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자리에서는 태웅은 오히려 서서히 올라가려는 모습 아까 보고 있었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어떤 모습이냐. 전 고점에 거기 전에 있는 저항대에 지금 걸려 있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자, 거래 정지가 좀 있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고 계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해가지고서는 단기로 접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액 단기로 들어가셔가지고서는 보시고 만약 이걸 가지고 대규모로 들어가시면 자칫하면 오히려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 모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먼저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GST 33,250원에서 거의 80%의 수익입니다. 다음 세명전기 AI 열풍의 3,895원에서 86%의 수익 나왔고요. 다음 덕산테코피아 23,850원에서 무려 96%대의 수익 나왔습니다. 2위로 YC 9YRK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인데요. 매수가 6,000원에서 41%가 넘는 수익 나왔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엔캠입니다. 매수가 88,000원에서 300%가 넘는 수익 나왔습니다. 역시 1위답고요. 그럼 최근 한 달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전기술 에너지 호재로 61,800원에서 10%가 넘는 수익 나왔습니다. 다음 엘컴텍 금 관련주죠. 1,555원에서 15%대의 수익 나왔습니다. 대성에너지 9,350원에서 17% 이상 수익이고요. 2위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화장품주 상승하면서 127,400원에서 무려 36%의 수익 나왔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전체 탑10과 동일합니다. 네, 세명전기 3,895원에서 86%의 수익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탑10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문가님과 저희 히든 종목의 리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일단 리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리뷰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데브시스터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그 쿠키런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었고 3월 12일에 제가 드렸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흔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권에 있으면서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3월 12일자 여기에서 제가 아마 매수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떨어지는 요 자리, 음봉이 나왔던 자리, 요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가의 매수를 권해드렸고 여기서 다시 한번 파동을 타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의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쿠키런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왔고 거의 원 게임 원더식으로 해가지고서 가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흔들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 그 쿠키런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신작 게임들을 계속 개발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이전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안주하지만 않고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한 번 더 포텐셜을 터뜨려 준다면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더욱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 위아래 28,800원에서부터 66,000원 사이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66,000원 이 자리를 만약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위로 상단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소액으로 들어가서도 꽤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보시면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여기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4월 29일에 제가 이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4월 29일 이 당시 자 여기인가요? 자, 4월 29일에 이렇게 상승을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었고 61,800원 라인에서 권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대략 한 5일, 6일 정도, 즉 일주일 정도의 거래를 보면서 1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있던 이 횡보 라인, 아주 좁은 횡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7,300원대를 어제 오늘 해가지고 드디어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자리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충분히 위로 해가지고서 대략 73,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수를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BH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H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에 제가 그야말로 최근에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갭 상승했던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권해드렸었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고 여기에서 또 지금 보시면은 갭 상승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단 지금 현재 오늘 자리에서는 약간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4일 동안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단 여기에서 이 거래량들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 오늘이나 내일 하루 더 보시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더 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는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한 번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엄청난 수익률이 담겼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2교시 전략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저희가 마감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미국장, 중국장, 그리고 국내 장까지 아울러서 바로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장은 굉장히 좀 혼조세가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금리 인상이나 인하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철강을 포함해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덕분에 오늘 뭐 철강 관련된 주들 좀 움직인 것 같은데 또 중국장도 상해지수, 항생지수 최근에 회복세기는 합니다만 외국 자본이 다시 유입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이 두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상하이, 그다음 샹하이하고 션전부터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샹하이 지수 같은 경우 현재 자리 보시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4일 동안 연속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3,100선을 드디어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특히나 그 자본 관련돼 있는, 즉 금융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증권 쪽으로 강하게 빠른 자금의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션전 같은 경우 심천도 지금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은 같은 움직임을 해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산업 종목들도 같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싱글해 가지고서는 네 가지의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지금 거의 그 제조하고 그다음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은 홍콩 H지수 같은 경우 현재 자리 역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자리로 역시 쭉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그 추세를 타고 움직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홍콩 자체는 부동산과 그다음 금융 가지고서 움직이는 곳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부족해요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홍콩에다가 좀 더 많은 지원이 들어온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 아무래도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타이완 자치행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도 일단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3일 연속 양봉에다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불안한 움직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에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뭐 TSMC를 끼고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과연 여기에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파운드리의 물량이 TSMC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우존스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다시금 이제 39,0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일단 다우는 39,00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약간은 더 기술주들이 올라갈 룸은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아사무사한 움직임. 그래서 오늘 하루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만약 여기서 완벽하게 39,000선을 돌파를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래도 기술주가 조금 더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있는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CPI, PPI의 그 지표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에 16,500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여기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일단 말씀드렸듯이 한번 조금 꺾일 수도 있다. 단 여기서 양봉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어떻게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은 내일까지 해서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S&P 500도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금 일단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수급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2,700포인트가 다시 한번 밀릴 것인가? 거기까지 조금 밀리더라도 오히려 여러분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물량은 절대 뺏기시면 안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 말고는 다른 데는 특별히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이 지금 현재 2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코스피에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자리도
자리도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자 871포인트 지금 간신히 지키고 있죠, 여기. 자, 여기에서 870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자리. 자, 여기에서 과연 오늘 이게 지키고 끝난다 그러면 한 번 더 위로 해서 890선까지 공격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수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철강, 원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율주행까지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국내 시장과 또 이런 해외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저희 방송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주식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들 또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지금 짱머니 물량을 소화하며 바닥을 다지는 증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테마머니는 SK하이닉스와 신재생에너지, 은행, IRA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짱 테마는 신재생에너지였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이사 추진행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